오늘은 90페이지에 있는 16단원 경우의 수 그리고 17단원 순열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16단원에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특별한 공식이라고 할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뭔지는 알죠. 중학교 2학년 때도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제 좀 엄밀한 용어로 쓰면은 어떤 시행을 해요.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주사위를 굴린다, 뭐 동전을 던진다,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행동을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여기서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그 사건이 모두 몇 가지인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세는 개념. 그게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죠. 여기 뭐 크게 보면은 뭐 합의 법칙,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따로 어떤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경우가 몇 가지, 저기 경우가 몇 가지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덧셈을 하고 어떨 때는 곱셈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이해 가요? 뭐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맘스터치 가가지고 점심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버거라고 하자. 버거 종류가 5개가 있고 뭐 치킨 종류가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나는 배불러서 하나밖에 못 먹어. 버거 또는 치킨을 먹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식으로 난 버거 먹을래 는 치킨 안 먹을래. 그치? 나 치킨 먹을래 는 버거 안 먹을래. 이런 것처럼 나 이쪽 할래 이쪽 안 할래. 이쪽 할래 이쪽 안 할래. 와 같은 상황일 때는 단순하게 두 개를 덧셈한다라는 게 합의 법칙이고요. 나는 돼지라서 둘 다 먹을 수 있는데 나 둘 다 먹을 건데 난 두 개를 같이 시킬 건데 그럴 때는 두 개를 곱하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이제 양자택일이라고 내가 보통 부르거든요. 나 이거 할래, 나 저쪽은 안 할래. 이런 개념이 들어갈 때는 두 개를 덧셈하면 되는 거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래. 이게 이제 보통은 동시에라는 표현을 쓰거든. 여기 수학책에서는. 근데 나는 이제 이 표현보다는 같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with.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먹을래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먹을래 하면은 약간 중학생들이 약간 상상을 다르게 하더라고. 두 개를 그럼 같이 한 입 이렇게 먹는다는 뜻인가? 오해하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시켜놓고 먹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갈 때는 곱하기 한다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상황. 양자택일이죠 이제. 이해 가나요? 요 개념이 이제 조금 연습을 여러 번 해야 이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을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어렵진 않죠,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은 16단원에서 얘기할 만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쪽일 거예요. 세는 법의 가장 기초. 세는 법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제 미시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 단어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mutually, exclusive 뭐 이런 게 있거든? collectively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 쓰겠어. 미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중복되지 않게 누락, 그러니까 빠지는 거 없게 경우의 수를 세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데 뭐 짝수이면서 뭐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숫자 2 같은 경우는 짝수일 때도 세고 소수일 때도 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홀수를 세라고 했더니 1, 3, 7, 9 5가 빠졌네?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또 그치? 그런 식으로 중복이 없게 세야 된다. 빠짐이 없게 세야 한다. 라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한 게 이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중복 없게 누락 없게인데 이렇게 세기 위한 가장 뭐 기본적인 스킬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 수영도 그리기. 수영도가 뭔지 알아? 수영도 뭐야?
응, 그렇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나무 도형, 나무 모양의 그림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이러면 일단은 빠지지 않게 다 할 것 같지 않나요? 얘가요? 두 번째는요, 사전식 배열법. 이거 뭔지 알겠어요? 네. 이게 뭔데? 기억니은 그렇죠. 이제 A, B, C, D 순, 1, 2, 3, 4순.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큰 수. 이런 식으로 쭉 세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겹치지도 않겠죠. 그렇죠? 세 번째가요. 이런 말 들어봤어? 케바케? 유명한 말이잖아. 너 뭐 좋아해? 난 좋아해, 난 싫어해. 너 뭐 좋아해? 난 좋아해, 난 싫어해. 취향 차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A가 0인 경우, 두 번째 A가 1인 경우, 세 번째 A가 2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겹치지도 않고 누락되지도 않겠죠. 이런 그러니까 스킬들을 적당히 문제마다 적당히 활용해서 어쨌든 목표는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나? 혹시 겹치는 거 있나? 세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알겠어? 네. 16단원 경우의 수. 한번 문제는 저기에 있는 93쪽. 다음 주까지 숙제는 유형만 내 2단원 풀어오기입니다. 13번.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 두 주사위의 합이 3 또는 6이래요. 그 주사위의 합이나 주사위의 차 같은 경우는 표를 한 번씩 그려본다거나 또는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떠올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에는 주사위 1, 2, 3, 4, 5, 6. 이쪽도 주사위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합 같은 경우는 2, 3, 3, 4, 4, 4, 5, 5, 5, 5와 같이 이렇게 등고선이 나와요. 등고선이 뭔지 알죠? 등고선이 나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이 3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있을 거란 얘기고 합이 6 나오는 경우는 여기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5개. 근데 합이 3 나왔다와 6 나왔다가 같이 벌어질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3 나오면은 왼손을 들어 6 나오면은 오른손을 들어 했는데 여러분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두 손을 다 드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그쵸? 왼손만 들던가 오른손만 들던가 손을 안 들던가 하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둘 다 드는 경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되면 얘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쵸? 얘가 되면 이쪽은 안 나오고. 그 무슨 뜻이겠어? 3이 나오는 경우랑 6이 나오는 경우를 덧셈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3이 나오는 게 보다시피 2가지고 6이 나오는 건 보다시피 5가지니까 두 개를 덧셈해서 7가지 이렇게 세는 기본 개념이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주사위의 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등고선이 나와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주사위의 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눈 주사위의 차는 어떤 식의 등고선 나오는지 혹시 상상할 수 있겠어? 1, 2, 3, 4, 5, 6. 1. 이거 내가 왜 하는지 니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표가 되게 은근히 중요해. 차는 어떨 것 같아요? 차. 0, 0, 0, 0, 0, 0이고. 요렇게 등고선이죠. 1, 1, 1, 1, 1. 이쪽도 마찬가지다. 1, 1, 1, 1.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요? 한번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 나머지 다 채워보시면, 아, 1은 요렇게 5개, 5개씩 나오겠구나. 그럼 2는 요렇게. 3도 요렇게 나온다는 걸. 마지막에 이제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뭐 그려보던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기 귀찮으면 머릿속으로 상상하신다면, 아, 같은 숫자가 합은 이렇게 배열되고 차는 이렇게 배열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잘 알아두시라고
주사위 관련된 문제 나오면. 알아들음? 14번 문제. 62야. 정수 중에서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가 몇 개인지 찾으래요. 아, 이거 참 좀 그렇다, 이거. 아, 이거는 저기 뭐야, 집합을 좀 배워야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집합 배운 친구가 있나, 여기? 얼마나 있나? 너 집합 배우잖아. 이거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어, 이거? 전체 집합 안에 이쪽은 3의 배수만 적어야지. 이쪽은 5의 배수만 적어야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그려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원래는 너희들 이제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 중1이 배웠거든요. 중1 애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숫자 적는 거 되게 직관적으로 이게 잘 가잖아요. 이게, 그쵸?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배우는 건데,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적는다. 이래서 1은 어디다 적는 거야, 1은? 바깥에. 그렇지. 2는? 바깥에. 3은 여기. 그치? 4도 바깥에. 5는 여기에. 6은 여기에. 가운데 뭐 적게? 그치? 공배수.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적는 거를 이해시키는 거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게. 이게 집합이라는 개념인데 되게 쉽죠? 이렇게 60까지 다 적으면은 이제 딱 숫자가 들어갈 거야. 1부터 60까지. 그치? 각자 자기가 들어갈 위치가 있겠지. 그럼 이건 어디 부분 찾는 걸까? 3의 배수도 안 돼. 5의 배수도 안 돼. 그치? 바깥쪽이 몇 개냐 찾는 거야, 여기. 여기 몇 개 있나요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냈을까?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이건 확실히 집합을 배워야 돼요, 이거 사실은. 집합과 연동 문제니까, 모르겠어. 집합. 못 풀 텐데. 혹시 요 안에가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어? 쉽게 말해서 그냥 62하 중 3의 배수 몇 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 방법. 방법이요? 60 나누기. 이거에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가우스 뭐지 기억 안 난다고? 몫을 구하면 돼요. 나머지 말고 몫만 구하는 거죠. 20이에요. 혹시 여기에 몇 개인지 알겠어요? 여기? 5의 배수. 12개. 이거는 이제 5분의 60 해서 12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가운데는 겹치는 부분에 몇 개 수가 있을까? 여기 4개 있겠지? 그치? 여기는 이제 15의 배수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15, 30, 45, 60은 가운데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바깥쪽에 몇 개인지 셀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봐봐, 다시. 요 안에는 총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요 안에는? 파란색에는 20개, 빨간색에는 12개, 겹친 부분에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총 몇 개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안 배워서 그래요. 집합을 외우면 아는데 이게 이제 결국 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찾아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집합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쪽 20개랑 이쪽 12개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는 이렇게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총 몇 개야? 28개인가요? 그래서 요 안에 28개가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몇 개 있겠냐고요. 60 빼기 2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을 좀 배워야 이게 좀 쉽게 좀 되는 건데 이게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 중에서 아마 어려운 문제에 속할 것 같아. 혹시 집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따로 찾아가서 질문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에서 인월비 구하기.
해본 적 있어?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넓이? 꽃잎 넓이 구하기.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참고로. 방법만 얘기해봐. 어떻게 구하죠? 아, 잘라서 부채꼴 빼기 삼각형 2배. 이해가? 그거 이해 가죠, 그쵸?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잘라서 부채꼴, 그러니까 부채꼴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빼기 삼각형 한 다음에 이거 2배란 거잖아, 지금 끝에 답이. 이해가 안 가.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 분배해봐. 부채꼴 몇 개? 2개 빼기 삼각형 2개를 뺀다고? 정사각형 하나 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겠냐고. 이쪽 넓이 구하고 이쪽 넓이 구한 다음에 한꺼풀 싹 벗겨내면 요거만 남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쪽 구하고 저쪽 구한 다음에 한꺼풀 벗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겹친 부분 구하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역시나 집합을 안 배우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요 문제는 약간 논외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한 거 아니니까 집합을 좀 이해했다면은 쉬울 텐데 이거 없으면 좀 말하기 좀 불편한 문제긴 합니다. 요거는 넘어갑시다. 15번. 네, 괜찮아요. 분위기 괜찮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다고? 싫어요. 싫다고.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연결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같은 요런 식의 정삼각형. 이게 몇 개나 나오겠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요런 정삼각형이 몇 개 나올까? 야, 이거 셀 수 있을까, 애들이? 요런 정삼각형 몇 개 나올까? 셀 수 있겠니? 요런 합동인 게 몇 개 나올까? 어떻게 셀 거야? 아이디어 짜내봐. 몰라?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편의상 위에 있는 게 2층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요 꼭지점 4개가 있는 요걸 2층이라 부르고, 요 밑에 있는 4개 요걸 1층이라 부릅시다. 편의상. 그러면은 지금 나온 꼭지점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2층에 있는 한 꼭지점, 1층에 있는 2 꼭지점.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층에서는 꼭지점 1개, 반대쪽 층에서는 꼭지점 2개로 만들어진 삼각형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2개, 여기에서는 1개 연결한 이런 삼각형. 아니겠냐는 거죠. 이해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한 꼭지점을 고르면요, 1층에서는 이거 2개를 골라야만 이 삼각형이 나와요. 이해가 가나? 예를 들어서 내가 2층에서 이 꼭지점을 고르면요, 1층은 얘랑 얘를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합동이 나옵니다. 이해 가요? 그 얘기는 한 층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해가? 그러니까 요 꼭지점 고르면은 요 삼각형, 요 꼭지점 고르면은 요 삼각형, 얘를 고르면은 요 삼각형, 얘를 고르면은 요 삼각형처럼 하나를 고르면은 반대쪽에서는 2개를 골라야 될 거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합동은 1개밖에 안 나와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총 몇 개일까요? 그냥 합동인 거 8개가 되겠죠. 이해가? 써줄까? 내가 이게 ABCD라고? 이해가? 답이 8개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뭐 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6번. 부등식 3x 더하기 y는 12야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쌍을 찾으시오.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요. 푸는 방식의 기본은 노가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로 따지면은 사전식 나열법 같은 거죠, 일종의. 누구에다 1 넣어보고 구하고 2 넣어보고 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니면 케바케로 볼 수도 있죠. x가 1인 경우 답이 몇 개, x가 2인 경우 답이 몇 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해 가요?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그리고 어디부터 노가다 하는 게 좋으냐면요. 개수가 큰 쪽이 있죠. x개수는 3, y개수는 1, 그쵸? 이런 식으로 개수가 큰 쪽인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케바케,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된다 이거죠. x가 1이면 준식은 y는 7 이하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 해당하는 자연수는 뭐예요? y는 1부터 7까지니까 몇 개? 7개잖아. 그치? 뭐 굳이 쓴다면은 x, y라는 순서상이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해서 1, 7까지 말이야. 이렇게. 그치? 뭔만 이해가죠? 7개. 두 번째, 그럼 x가 2인 경우는? 이게 6이니까 y가 4 이하 아니야? 그 얘기는 이거 4개 나오지 않나요? 값이? 이거 7개 나오는 거고. 이해 가냐고. x가 세 번째, x가 3인 경우. 이러면은 중복되지 않잖아, 결국. 중복가 없고 빠지는 것도 없지 않겠어? x가 3이면은 이게 9니까 y는 1 이하.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리고 x가 4부터는 자연수 만족하는 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이 세 개를 뭐 해야 돼? 덧셈하는 거야? 곱셈하는 거야? 덧셈하죠. 왜냐면은 정답은 어쨌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1번도 되고 2번도 돼 이런 정답은 없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한쪽만 나오겠죠. 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양자택일 같은 느낌이라서 이건 삼자택일인가 그러면? 양자택일 같은 느낌이라서 얘랑 다 덧셈하면 됩니다. 정답은 12개가 되겠네요. 17번. 자, 이것도 방금 얘기했죠?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찾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크게 있는 개수부터 대입하는 거야. 이거는 x가 컸으니까 x의 순서대로 1, 2, 3 대입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z가 제일 크죠? 개수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인 경우. 그럼 이게 1이니까 x 더하기 2y가 얼마겠어? 이제 7 나오면 되겠네. 그치?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 밑으로 또 경우로 나누는 거죠. 뭐 1번이라고 할까? y가 1인 경우. 그러니까 y가 1이면 x는 5니까 해 나오네. 5, 1, 1 이런 식의 해. 그치? y가 2인 경우는 x가 얼마야? 3. 3, 2,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y가 3인 경우는요. x가 1이죠.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y가 이렇게 1씩 증가할 때마다 x 값은 2씩 줄어들어요. 계속. 그쵸? 그러니까 이 다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z가 1인 경우는 나올 수 있는 해가 총 3쌍이 있겠네요. 3가지.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z가 2인 경우. 이렇게 해서 푼다 이거지. 노가다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 단원, 이게 16단원이었나? 경우의 수 이 단원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가다를 누가 잘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용도를 그릴래? 사전식 나열법을 할래? 케바케, 지금처럼 첫 번째 모인 경우, 두 번째 모인 경우 할래? 적당한 방법을 써서 풀어내라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감? 방법이 없어. 이거는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긴 하거든? 디오판투스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유 그걸로 일반애를 찾는데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노가다 하는 거예요. z가 2인 경우는 x 더하기 2y가 4가 되겠네요. 그치? 이게 6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쓸까? 첫 번째 y가 1인 경우. y가 1이면 x는 2가 되겠죠. 근데 y가 2면 x가 제로인데 제로는 자연수 아니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한 쌍. z가 3이 돼버리면 어때요? 이게 벌써 9기 때문에 이게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합이. 자연수 이렇게 합쳐서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해가 안 나오죠.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이거밖에 없네. 4개가 끝이네? 금방 구하죠? 네. 18번. 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딱 문제를 읽자마자 약간 센스가 좀 생겨야 되는데. 어떤 센스?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세래. 이게 결국 뭘 세라는 얘기일까 이게? 세 눈 중
짝수가 한 개 이상 나와라. 그런 거잖아요. 한 개가 짝수인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짝수인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다 짝수인 경우도 있겠네.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에서 얘가 아닌 나머지를 뺀다. 나머지가 이제 여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여사건이라 부르는 건데, 요걸 세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홀수가 나오는 거를 세서 뺀다 이거죠.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셌다? 홀수여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18번을 푸는 요령은 곱해서 짝수가 된다를 세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곱해서 홀수가 된다를 세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 다 합치면 몇 가지니까. 주사위를 3개 던진다며. 경우수 총 몇 가지야? 216가지. 이거 이해 가나요? 네. 여기에서 홀 나와야만 홀수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홀수 나오는 경우는 1, 3, 5,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 나오는 경우는 1, 3, 5, 3가지. 세 번째 주사위도 1, 3, 5, 3가지이므로 홀 나오는 경우는 총 2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16 빼기 27 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 짝수 물어보는 문제 꽤 많은데 딱 이 센스껏 딱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아, 짝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그치? 한 번만 나와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홀수 쪽을 세자. 문만 이해 가지. 홀짝 같은 경우 뭐 단 써도 이해 가겠죠? 넘어갈게요. 끝났네? 16단원이? 금방이구만. 아닌데? 뒤가 있잖아. 19번!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이해 가지? 113 이런 거 없는 거야. 그치? 150번째 나열되는 수를 구하래요. 작은 수부터 세 자리 자연수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자리가 다 달라요.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한다 이거지.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렇게. 그럴 때 뭐 150번째 요런 게 아까 얘기한 거로 따지면 이게 이제 차등식 배열법이죠. 일종의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으로 쭉 배열했을 때 150번째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일단 세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에는 0이 못 와요. 그쵸? 하지만 여긴 0이 올 수 있죠. 이해가? 10의 자리나 1의 자리는 0이 올 수 있지만 그치 맞죠? 아 자연수 맞죠. 네. 1, 103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셀래요 이거 여러분? 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공식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여기 지금 16단원 요거 하고 있는 거는 공식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아까 봤죠? 여기 노가다 하고 막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그쵸? 공식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 각각 기발한 아이디어를 각각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공식에 대입해서 하면 얼마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셀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면? 나 혼자 떠드는 거죠? 차례요? 그러니까 아이씨 차례서 이게 한 15번째도 아니고 150번째 아니야. 150개 다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런 거죠 일단. 제일 작은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102 102 그 다음은 103 104 105 무슨 말이냐면은 당분간은 100의 자리가 1일 겁니다. 그쵸? 138, 139, 140 이런 식으로 계속 초반은 다 100으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100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는데? 라는 거죠 이제. 99개? 왜 99개야? 세 자리는 다 달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은 이미 썼죠. 여러분 현재 디짓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9개가 남아있어요. 그쵸? 0, 1, 2, 3, 4, 5, 6, 7, 8, 9, 10개잖아. 총 끝이. 그 중에 1은 썼으니까 이제 9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9가지.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8가지. 그쵸? 그러니까 9가지, 8가지. 이 두 개를 뭐 할까 이제? 배요. 왜 곱해요? 왜 곱해 법칙이죠? 두 개를 같이 써야 하나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3, 8 이렇게 같이 써야지 138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만 하나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또는 같이 쓴다는 얘기인데 곱합니다. 그럼 이게 총 몇 개예요?
72개네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다 건너가야지 얘가 나오지 않겠어? 그럼 일단 100짜리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났을 거고. 그 다음 자원수가 뭐야? 2로 시작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겠어? 마찬가지인 게. 200대. 그러니까 201, 203, 204 이런 등등등의 수. 이게 모두 몇 개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똑같겠지. 숫자 하나 썼으니까 9개 남았고 9가지, 8가지. 그럼 이거 다 해봤자 현재 몇 가지? 누적 개수?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 이게. 그치? 6개만 더 가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수는 얼마로 시작하는 수야? 300으로 시작하는 수일 거고, 그치? 그럼 300으로 시작하는 제일 작은 수가 301 아닌가? 그치? 그럼 301은 몇 번째 숫자게? 크기 순으로. 145. 그치? 지금까지 쓴 게 총 144개니까 여기까지가 총 144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온 숫자 얘는 145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개만 더 쓰면 답 나오지 않나요? 안 그래요? 300일 다음에 작은 숫자는 누구고? 그 다음은 303이야? 안 되잖아. 그치? 304, 305, 30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146번째, 147, 148, 149니까 150번째는 누구다? 307이다. 이해 가냐고. 이렇게 적당히 세는 문제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공식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 적당히 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푸냐 막막하게 하지 말고 일단 몇 개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아마 100으로 시작하는 거겠지? 그게 총 몇 개지? 와, 이걸 다 세도 한참 모자르네. 그럼 200까지 다 세도 거의 가까워졌네. 이때부터는 약간 노가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세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공식이 없다니까. 경우의 수는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정답을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정답 확인을 못하죠. 150개 다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확인도 잘 안 되는 게 많고요. 20번. 이게 업이 적혀 있네요. 이거 행렬 배웠잖아, 어차피 니들. 그치? 네. 야, 행렬을 배우니까 문제가 또 달라지네. 바로 행렬로 표현을 했네. 이렇게 숫자 8개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쭉 쓰는 개념. 이게 행렬이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일행에는 각각 대문자 C, B, A, D가 이게 뭐야? 그냥 예를 든 거구나, 하나. 이행에는 소문자 A, B, C, D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일행에는 대문자를, 이행에는 소문자를 배열할 건데 A가 적힌 카드끼리는 같은 열에 배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A 있고 여기 소문자 A 있죠. 이런 식으로 A는 이렇게 떨어지게 1열, 3열 이렇게 떨어지게 배열하는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풀어주지 말고 약간의 뜸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희도 생각을 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 여러 명이 있으면은 확실히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브레인스토밍 알아요? 여러 명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봐, 이놈의 새끼들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A만 스페셜하죠? 그렇죠. B끼리는 붙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D도 마찬가지고. A만 붙지 않으면 돼. 그럼 결국 여러분이 고려할 거는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순서를 매기는 거지. 그래서 대문자 A를 배열한다. 소문자 A를 배열한다. 남은 문자를 마구잡이로 배열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대문자 A 배열한 부분 몇 가지일까요? 다시. 순서를 머릿속에 한글로 쓰지 말고. 대문자 A를 배열한다. 1단계. 2단계
소문자 A를 배열한다. 3단계 1행을 배열한다. 4단계 2행을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나는 이 카드를 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너희들 뭔만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맨 처음에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되겠다. 다 채워지겠다. 근데 규칙은 가장 기본 규칙 A만 같은 열에 배열하지 말 거니까 대문자 A, 소문자 A를 우선적으로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문자를 배열하자. 뭐 요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 첫 번째 A를 대문자 A 배열하는 거 몇 가지? 네. 대문자 A를 배열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네 열 중에 하나에 배열하는 거는 몇 가지? 네 가지 싸가지죠? 그럼 2번 소문자 A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죠? 네 가지. 그쵸. 이제 그걸 피해야죠. 3열에 배열했으면 3열 못 쓸 테니까 남은 셋 중에 하나 쓴다 해서 이제 세 가지. 그럼 3번 1행에 남은 문자, 대문자, B, C, D를 배열한다. 몇 가지? 네 가지. 가 아닌데? 남은 문자 3개예요. 참고로 B, C, D 남았습니다. 몇 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응? 몇 가지? 나 혼자 수업하냐 임마? 6가지. 어떻게? 아이씨 자리 뭐야? 3번 1행에 남은 문자 3개 B, C, D를 배열한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맨 왼쪽에 뭐 적지? B, C, D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뭐 적지? 남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뭐 적지? 남은 한 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있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그러면 4단계 2행에 배열한다. 몇 가지? 똑같죠? 3 곱하기 2 곱하기. 정답은 이것들을 모두 곱한다입니다. 66에 36에다가 4, 3, 11을 곱하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해 빨리. 얼마요? 432. 네, 430입니다. 이거 좀 걱정되는 게 많죠. 여기는 일단 숫자가 크고 계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기초 산수력이 안 되는 친구들 아마 많이 틀리지 않을까. 더하기 곱하기 잘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 니들 안 그래? 21번 할게요. 다 이해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쵸? 21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데 A에서부터 B까지는 길이 3갈래. A에서 C까지는 길이 2갈래. 그리고 D가 이렇게 있을 때 B에서 D까지가 2갈래, C에서 D까지가 4갈래입니다. 이건 3갈래, 2갈래고요. A에서 D로 가는 방법을 구하는 건데 단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할 거야. B를 갔어. 그럼 A는 이미 거쳐온 도시거든. 그러니까 다시 A 가지 않아야지. 한 번 먹었던 맛집이니까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먹었던 맛집이니까 이제 딴 데 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루트 자체가, 길 자체가요. A에서 B 갔다가 D 가는 방법이거나 A에서 C 갔다가 D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B, C 사이에 길이 하나 더 있다면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A에서 B가 3가지고 B에서 D가 2가지면 이건 총 몇 가지인가요? 왜 곱하죠? 왜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셋 중에 난 여기를 여기를 같이 가야지 이렇게 골라야지 실제 이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요 길만 갈 거야. 요쪽 길은 안 갈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럼 못 가는 거니까. 그치? 요 길과 요 길을 같이 골라야 돼요. 같이죠. 그래서 곱하기죠. A에서 C도 2, C에서 D도 4니까 이건 총 8가지고요. 그럼 이 6이랑 이 8은 뭐 하죠, 이제? 뭐예요? 왜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중간 경유지가
B이거나 C인 거잖아요. 중간 경유지가 B, C가 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쪽을 택할 거야. 나 이쪽 길이 마음에 들어. 이쪽 길 안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쪽을 고르는 순간 한쪽은 안 간다는 뜻. 이게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적당히 어우러진 문제입니다. 문제는 쉽기 때문에 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14가지죠. 이해가 가냐? 22번.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다른 항의 개수는 이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요 전개했을 때 중복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이게 지금 X, Y고 얘는 A, B, C고 얘는 PQ잖아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요거는 이제 알파벳 중에 끝자락에 있는 문자들. 그치?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자들. 요건 중간쯤에 있는 문자거든요. 이걸 전개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A, P, X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은 첫 문자 중에 하나, 중간 문자 중에 하나, 끝 문자 중에 하나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면요. 동류항이 나오지 않아요. 다 다른 것만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X 더하기 Y의 제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얘도 항이 두 개고 얘도 항이 두 개지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동류항이잖아요. 이게 보다시피. 이때는 항이 네 가지가 안 나와. 세 가지가 나와요. 이때는 또. 이건 중복된 상황이 생기거든요. 얘는 중복된 상황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감.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요런 게 세 개를 같이 써서 만든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문자 셋 중에 하나일 거고 중간 문자 둘 중에 하나일 거고 끝에 문자 둘 중에 하나일 테니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총 이만큼 아니냐는 거죠. 이해 가요? 항의 개수 12가지. 이것도 뭐 앞에서 다항식을 해본 친구들은 뭐 많이 알았을 거 생각합니다. 23번. 이거 꽤 잘 나오는 건데 공식 알고 있나? 480에 양의 약수개수. 이거 중1 때 배웠는데 그치? 기억나? 원래 해야 될 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 더 있죠? 원래는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도 원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나중에 약간 변칙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게 뭐냐고? 이런 거야. 480의 약수들의 역수의 총합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졸려? 나도 이런데 나 요즘에 나 늙었나 봐 진짜. 이게 수업할 때 내가 별로 안 졸아요.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말도 하니까 그런가 봐. 근데 자 너도 이제 프로 하고서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도 졸고 있어 진짜. 그래서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안 졸려면 뭐라도 해야 돼 진짜로. 뭐 제일 단순한 게 뭐야? 서서 수업 듣기. 세울까요? 이부터 내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오시로. 일어나라. 이거 할까? 어? 이렇게 세워, 이렇게 하나씩? 어? 왜? 뭐요? 그 나 혼자 레벨업이 미국 뭐 유명한 그 뭐 만화 OTT 거기서 원피스 이겼다는데? 뭘요? 나온 랩이요? 옛날에 봤잖아 그건. 웹툰은 옛날에 봤고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은 뭐 통로가 없어서 안 봤는데 뭐 어쨌든 뭐 잠깐은 봤. 뭐 왜 어쩌라고 뭐 이 새끼야. 이렇게 세울까요? 자는 애들 일어나라. 응?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여기서 뭐 낙서라도 하라니까. 이것들 시험지 보니까 시험지에 막 학교 시험지도 낙서한 애들 많던데? 얘도 낙서했나? 아, 여유가 있나 봐. 학교 시험지 낙서 여유가 있나 봐. 얘는 없는 것 같아. 어떤 학생은 여기다가 이거 끝에 보면 그거 있죠. 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답글 달아요. 여기다 애들이. 여기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답글.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여유가 있구나. 시험 시간에 이럴 여유가 하고 생각했는데 낙서라도 하던가 잠 좀 깨.
한 번만 더 돌면은 이렇게 세울 거야. 소환할 거야. 맨 앞자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걸 잘 이해해줘야 방금 내가 무슨 얘기했어? 약수의 역수의 총합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 배웠는데 니들? 480을 소인수분해 48과 10으로 48 얼마? 16 곱하기 3이니까 2가 4개 3 하나네요. 그쵸? 10은 2 곱하기 5니까 이거 다 곱하면 뭐야? 2가 5개 3이 하나 5가 하나구나. 그치? 480을 소인수분해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은요? 뭐 한다고 배워? 중1 때 배웠잖아, 니들. 뭐 한다고 배웠어? 뭐라고? 더듬더듬 말하는 게 소인수분해 했잖아. 그 다음 뭐 한다고 배웠냐고. 지수에다가 일씩 더해서 곱한다? 그래서 5에다 1 더하면 6이고 3에 이거 1제곱이죠? 1 더하면 2고 이것도 왜 1제곱이니까? 1 더하면 2라서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24가지네? 자, 물어볼게요. 왜 1을 더하죠? 1을 더하는 이유는 뭔데요, 대체 그러면? 요 얘기를 그 JTBC죠.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정땡땡이라는 그 수학 인간 강사가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제 토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도 똑같은 거 물어봤거든요. 왜 1을 더하니라고? 그때 걔가 설명하는 거야. 이래서 1을 더한다. 오! 감탄하는 거야. 그걸 보고. 와, 쟤는 쟤는 이제 할 줄 아는 애라고. 중1 때 배워요, 참고로. 왜 1을 더하는지. 근데 그때는 표를 아마 그려서 표에 한 칸 더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1을 더한다고 했던데 요 두 번째 거를 잘 이해한 친구는 아, 그래서 1을 더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거야. 잘 들어봐. 약수의 총합. 야, 약수가 총 24개래. 그럼 24개를 다 더해, 그거를? 아까 물론 결과값은 다 더해야겠지만 그걸 다 쓸 거야, 24개를 그러면? 그 24개가 뭔 줄 알아요?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1, 1. 자,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게? 전개하면 항이, 이거 여기 몇 개 있어? 항. 여기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이거 다 전개하면 항이 몇 개겠냐고.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24개 나와요. 그럼 이거 전개한 거 하나하나가 다 뭔 줄 알아? 하나하나가 다 480의 약수죠. 생각해봐.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곱한 이렇게 세 개를 곱한 수는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나눠 떨어지겠지. 어차피 요거 분자에 쓰고 요거 분모에 쓰면은 약분돼서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요걸 전개하면 전개하는 하나하나의 항들이 다 약수가 돼요. 이게 이해 가냐고. 그래서 2는 지수가 5까지 있지만 하나 더, 1 포함해서. 왜냐면 1 곱한 것도 약수니까. 1, 5를 곱한 5도 약수니까. 그래서 1을 추가했기 때문에 6개, 2개, 2개라서 만들어지는 총 항의 개수는 얘랑 비슷하죠.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약수가 이만큼 나오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게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왜? 약수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이걸 잘 이해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 약수의 역수의 총합은 뭔가요? 또 가능하죠. 약수의 역수의 총합은 뭐겠어? 이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역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이게. 이해감? 요건 모른다 치고 요거까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니들 지수에다 1을 더하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가 더 늘어나거든. 지수에다 하나씩 더. 이해 갔어 안 갔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한 거 솔직히 말하면 여기 6명 중에요. 100% 이해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마 대부분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는 정도일 겁니다. 얘들 안다. 근해 공식 알아 몰라? 알아요. 그치?
안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안다는 것 같아? 안다라는 거에 영역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를 지식을 채워놔야 내가 나 이거 알아. 이건 잘 몰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다라는 영역에 들어가려면. 남한테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 혹시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는 거예요. 판별식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아는 거죠.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 설명까지는 아니고 이해할 것 같긴 한, 그럼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 안다라는 영역에서 되게 무시무시한 영역이야.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 알아요? 그냥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집 앞에 텃밭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렇게 요만큼 자란 거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캐가지고 시장 나가서 이렇게 파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 방금 했던 거? 그러면 당신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도 이걸 설명해서 이해시킬 정도가 되면 진짜 아는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설명해도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럼 니들도 모르는 거야, 똑같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한 문제 하고 쉬었다 합시다. 24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3장씩 있습니다. 1,000원 3개, 5,000원 3개, 만원도 3개. 와, 옛날에는 동전으로 나왔는데 이제 동전은 안 나오는구나, 이제. 요즘 동전을 못 봤을 거 아니야, 니들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래요. 이게 참 애들 힘들어하죠. 금액의 수를 구하는 것과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은 이거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따로 있단 말이야, 이거 구하시오가. 금액의 수 구하는 거 혹시 기억이 나니? 배웠던 거? 어떻게 푸니? 금액의 수? 응? 방법은요, 방법부터 할게요. 이것도 쉬워요. 이거는 쉽다. 그냥 순서쌍만 하면 돼. 그냥 순서쌍. 얘는요, 뭐라고 할까, 이거를. 잔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플러스 순서쌍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방법은 몇 가지냐? 이런 거지. 10,000원을 낼 때 5,000원 2개 내는 거랑 10,000원 1개 내는 거는 방법이 다르잖아. 잔돈 2장이냐 1장이냐니까. 그치? 방법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은 10,000원을 할 때라도 이거 둘인 경우와 이거 1개인 경우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각각 셉니다. 5,000원 2개 내는 경우 한 가지, 10,000원 1개 내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따로따로 센다 이거죠. 근데 얘는 금액으로 봤을 땐 둘 다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 세야 돼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보세요. 방법은 그냥 순서상.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몇 장 내, 5,000원짜리 몇 장 내, 10,000원짜리 몇 장 내를 이렇게 순서상처럼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내, 한 장, 세 장 내, 이런 게 몇 개 있는지 세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방법의 수는? 그럼 이거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여기 첫 번째 숫자 쓰는 방법 몇 가지? 1,000원짜리 숫자. 안 낸다도 있기 때문에 0, 1, 2, 3,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5,000원짜리를 안 낸다도 있잖아. 5,000원짜리 안 낸다. 0. 한 장 낸다, 두 장 낸다, 세 장 낸다. 네 가지. 끝에도 네 가지.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쓰는 거 몇 가지야?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근데 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000이 있거든요. 000은 지불이 아니잖아, 지불. 지불은 어떤 돈을 낸다는 건데, 그치? 000은 지불에서 제외됩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그 한 개를 빼야 돼요. 000인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방법은 몇 가지인데 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답은 몇 가지야? 63가지네. 이해가? 방법의 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모르면은 물어보라니까? 지금 물어보면 좀 이렇게 영상 녹화 중이라 좀 그런가? 그럼 쉬는 시간, 아니 쉬는 시간 아니지. 3교시 이럴 때 물어봐.
제발 표시해놓고. 알았어, 몰랐어. 두 번째, 이 문제의 질문이죠. 얘가 몇 가지냐고. 이때는요, 잔돈을 교환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1,000원짜리를 다 모으면 5,000원 돼, 안 돼? 3,000원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 5,000원을 다 모으면 10,000원 돼, 안 돼? 이건 되지. 5,000원짜리 두 장만 모으면 10,000원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만 요건 되지. 요런 일이 발생하면요, 요거를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00원 3개를 5,000원짜리로 교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1,000원짜리가 몇 장 있고 3장 있고요. 5,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 문제로 바뀔까? 너 돈 계산 못해? 뭐요? 야, 어? 뭐라고? 아홉 장이 환장하고네 진짜. 돈 계산 못해?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까? 얘는요 5,000원 간격으로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0원 낼 수 있죠. 10,000원도 낼 수 있죠. 15,000원 가능하죠. 20,000원 가능하고 25,000원 가능하고 30,000원 가능하고 35,000원, 40,000원, 45,000원까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럴 거니까 그냥 아예 5,000원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걸 돈을 다. 근데 봐봐. 1,000원 단위로 계산 가능해?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가능한데 4,000원은 안 되지. 그러니까 1,000원 단위는 중간에 끊기는 게 생기잖아. 그치? 근데 5,000원 단위는 안 끊기지. 5,000원, 10,000원, 15,000원도 가능해. 25,000원도 가능해. 25,000원, 30,000원, 35,000원, 4만원, 45,000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그럴 거니까 아예 그냥, 야, 나 그냥 5,000원짜리로 다 바꿔줘. 그래서 이거를 한 장 낼래, 두 장 낼래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걸.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리면 이제 이거랑 비슷해져요. 1,000원짜리 몇 장 낼 거야? 0, 1, 2, 3. 네 가지 중에 하나. 5,000원짜리 몇 장 낼 거야? 0, 1, 2, 3. 9가지, 10가지 중에 하나. 곱하면 총 40가지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00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를 뺍니다. 답은 몇 가지? 39가지죠.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다시. 잔돈 교환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거 모아서 이거 되겠냐고. 작은 돈을 모으면 큰 금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모아봤자 5,000원이 안 되지만 5,000원짜리 모으면 두 장 모아서 10,000원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0원 간격으로는 못 내요, 돈을. 그러니까 4,000원이나 9,000원 같은 건 못 낸단 말이야, 돈을. 이해가 무슨 말인지? 4장이 없으니까. 근데 5,000원 단위로는 가능하잖아. 5,000원도 가능하고 10,000원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잖아. 그치? 그 얘기를 바꿔 생각하면은 이거 없다고 치고 그냥 5,000원짜리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장 내도 5,000원, 두 장 내면 10,000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바꿔치기 해서 푸는 건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거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되게 쉽게 푸는데 초반이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